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간단한 덱 설명과 플레이를 보았다면 오늘은 링크 네프티스 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덱에 대한 완벽한 이해보다 덱의 컨셉과 활용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전달하여 덱을 새로 만드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입맛에 맞게 변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네프티스 테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프티스 테마의 컨셉은 윤회입니다. 네프티스 테마의 시작이었던 네프티스의 인도하는 손을 제외하면 모든 효과 몬스터들이 이 카드가 효과로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다음 자신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라는 공통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효과 몬스터들이 패를 한 장 골라 파괴하고 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의 효과 몬스터로 현재 턴에 필요한 플레이를 하고 그 효과를 위해 파괴된 몬스터들이 다음 턴 시작과 함께 필요한 플레이를 도와주는 윤회라는 컨셉의 아주 착실한 덱입니다. 의식 테마에 걸맞게 의식 몬스터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마법사족인 네프티스의 모시는 손과 네프티스의 이어주는 손은 각각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봉황신에 대응하는 창황신은 의식 몬스터 중 가장 높은 레벨을 가진 몬스터답게 패와 필드의 네프티스 카드를 파괴하고 그만큼 상대 몬스터를 파괴하는 효과와 효과뿐만 아니라 전투 파괴에도 다음 스탠바이 페이지에 부활하는 효과를 지닌 강력한 몬스터입니다. 또한 링크 몬스터가 2장 있어서 수호신 네프티스는 덱에서 봉황신 혹은 장황신을 서치하고 사용한 윤회를 셀비지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여망신 네프티스는 소재가 된 의식 몬스터의 수만큼 효과가 추가되는데 한 장이라면 전투 면역, 2장이라면 공격력이 1200 올라가고 효과 파괴 면역, 3장이라면 공격력이 1200 더 올라가고 효과 대상 면역까지 얻게 되죠. 또한 엑스트라 존에 이 카드가 있다면 상대는 메인 몬스터 존의 네프티스 몬스터를 공격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필드를 지키기에도 좋습니다. 의식 몬스터 3장을 소재로 소환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에이스 몬스터로서 활약하는 듀얼은 많이 보기 힘들지만 말입니다. 그렇기에 순수 네프티스 덱은 필드의 효과 몬스터들로 의식 파츠를 모아 의식 몬스터들로 전개를 하고 파괴된 효과 몬스터들로 다음 스탠바이 페이지에 필요한 플레이를 준비한 뒤 창황신과 봉황신을 적절히 사용해서 천천히 운영하는 덱입니다. 하지만 다음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되는 것 치고는 효과들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다른 운영 덱들에 비해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프티스의 이어주는 손의 파격적인 전개 효과로 안정적인 전개를 통해 수호신 네프티스의 확실한 서치 및 셀비지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 자간 이어주는 손을 필두로 한 전개 덱으로서의 가능성을 10분 활용한 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링크 네프티스 덱입니다. 링크 네프티스 덱의 전개 목표는 안개 골짜기에 거신조, 뇌조 루프 퍼미션을 세워 상대 플레이를 완전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의 엑스트라 몬스터 존에 왕신조 시무르그, 메인 몬스터 존에 IP 마스카레나와 유니온 캐리어를 소환하고 유니온 캐리어의 효과로 안개 골짜기의 뇌조를 불러온 뒤 엔드 페이지에 왕신조 시무르그의 효과로 덱에서 안개 골짜기의 거신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의 턴에 IP 마스카레나와 유니온 캐리어로 잭나이트 파라디온 아스트람 혹은 액세스 코드 토커를 상황에 맞게 소환하여 빌드를 굳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잭나이트 파라디온 아스트람은 필드 위에 이 카드가 존재할 경우 다른 몬스터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신조의 효과로 패에 올라갔다 필드로 다시 나왔다를 반복하는 뇌조를 전투 파괴에서 지키기에 용이하기에 꽤 많은 경우에 나오고 파괴수와 같은 것들로 거신조가 뚫렸을 경우에는 상대 필드를 다시금 돌파하기 위해 액세스 코드 토커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몬스터들을 통해 전개가 이루어지는지 전개 요원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전개 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덱의 초동, 네프티스에 이어주는 손입니다. 링크 네프티스 덱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인 카드죠. 예쁜데 효과도 아주 발군이에요. 효과는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데요. 그중 첫 번째 효과에 주목합시다. 이 카드가 의식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패 덱에서 네프티스에 이어주는 손 이외에 네프티스 의식 몬스터 한 장을 의식 소환 취급하여 특수 소환한다 라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로 네프티스의 모시는 손을 특수 소환합니다. 네프티스의 모시는 손은 의식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덱에서 네프티스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고 엔드 페이지에 그 몬스터가 파괴되는 효과와 모시는 손이 묘지에 있을 경우 패에 네프티스 카드 한 장을 골라 파괴하고 묘지에서 특수 소환하는 소생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덱에서 깨닫는 손을, 만약 깨닫는 손이 패에 있다면 기도하는 손을 특수 소환해 줍시다. 그 후 수호신 네프티스를 소환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깨닫는 손은 후에 효과를 사용해야 해서 필드에 있어봤자 더 이상은 바닐라몹과 다름없는 이어주는 손과 모시는 손으로 링크 소환해야 합니다. 수호신을 링크 소환했다면 첫 번째 효과로 덱에서 봉황신과 이어주는 손을 소환하는 데 사용했던 윤회를 패에 더해줍시다. 수호신의 효과는 레벨 8의 비행 약수족이기 때문에 창황신도 서치할 수 있지만 봉황신이 패에 잡히지 않는 이상 봉황신을 서치해줍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깨닫는 손의 효과로 자신 묘지의 레벨 4 이하의 네프티스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패 한 장을 파괴하고 특수 소환하게 되는데, 이때 봉황신을 파괴하게 되면 다음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 때 봉황신이 묘지에서 특수 소환되고 필드 마함도 클리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황신은 패에서 파괴되어도 정규 소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묘지에서 특수 소환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꼭 수호신의 효과로 봉황신을 서치해줍시다. 이후에는 수호신과 암흑카드로 링크 3 왕신저 시무르그를 뽑아주고 묘지에 모시는 손의 효과로 배 윤회를 파괴하고 특수 소환 후 남은 몬스터와 링크 2에 코드브레이커 바이러스 스워드맨을 소환해줍니다. 스워드맨의 효과로 코드브레이커 제로데이를 소환, 다시 두 몬스터로 링크 3에 코드브레이커 바이러스 버서커를 소환해줍니다. 소환 시 효과로 묘지의 스워드맨과 제로데이를 다시 불러줍니다. 다음으로 스워드맨과 제로데이를 링크 V랜 히드라를 소환, 효과로 바이러스 버서커를 V랜 토큰 3장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히드라의 효과는 상호 링크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버서커가 왼편, 히드라가 오른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해서 필드를 구상합시다. 히드라와 토큰 한 장으로 유니온 캐리어, 나머지 토큰 2장으로 IP 마스카레나를 소환해줍니다. IP 마스카레나는 링크 몬스터 이외의 몬스터 2장이 소환 조건이기 때문에 히드라로는 소환이 안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니온 캐리어의 효과로 상대 턴에 링크될 수도 있는 마스카레나와 유니온 캐리어가 아닌 왕신조 시무르그의 안개 골짜기의 뇌조를 장착해주고 엔드 페이지에 시무르그의 효과로 패 혹은 덱에서 안개 골짜기의 거신조를 소환하면 정말 뚫기 어려운 안개 골짜기 퍼미션 필드가 완성됩니다. 게다가 상대 턴에 마스카레나와 유니온 캐리어로 잭나이트 파라디온 아스트람까지 나와주면 전투로 뇌조를 치우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뚫기 굉장히 어려운 필드가 완성됩니다. 이 덱의 운영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개를 위한 초동 파츠 모으기, 전개, 마무리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전개를 위한 초동 파츠 모으기. 이 덱의 초동 파츠는 네프티스에 이어주는 손, 네프티스의 윤회, 레벨 2 이상의 몬스터입니다. 특히 네프티스에 이어주는 손과 윤회를 빠르게 패 수급해야 하죠. 그를 위해서 만수의 신 3장, 디클레어러 디바이너 3장, 데블리철 캔돌 1장, 데블리철 텔리즈만도라 1장, 데블리철 켈리 슬라임 1장, 의식의 준비 3장, 의식의 밑준비 3장, 어리석은 중장 1장, 총 16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주는 손 3장과 윤회 3장까지 합치면 총 22장의 카드가 이어주는 손, 윤회, 이 두 파츠를 모으기 위해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디클레어러 디바이너는 아크 디클레어러와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파츠를 조달하는 것은 물론 의식 소환 자체의 엄청난 단점인 격렬한 패서머를 최소화시켜주고 패트랩까지 준비해줄 수 있는 팔방 미인 카드입니다. 예시 듀얼을 보면서 이야기하자면 우선 디클레어러 디바이너를 소환, 효과로 덱에서 필요한 파츠를 모아줍니다. 패에 이어주는 손과 윤회가 모였다면 디바이너를 릴리스하고 이어주는 손을 소환합시다.
디바이너의 효과는 릴리스 되었을 때 덱에서 레벨 이하의 천사적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입니다. 이어주는 손과 디바이너의 효과가 차례로 발동되어 체인 2인 디바이너의 효과로 2발을 특수 소환하고 체인 1인 이어주는 손의 효과로 모시는 손의 효과로 깨닫는 손까지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수호신 네프티스를 소환, 전과 같은 전개를 이어나가줍니다. 왕신조 시무르그의 소환을 위해 이바가 묘지로 가게 되면 묘지의 디바이너와 아크 디클레어러를 제외하고 덱에서 버밀리온 디클레어러와 디바이너를 다시금 서치해 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전개를 이어나가지고 필드를 굳히면 됩니다. 파괴수나 일적을 통해 필드가 뚫리더라도 패트랩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플레이를 꽤 자주 방해할 수 있고, 만약 거신조가 파괴된다면 마스카레나와 유니온 캐리어로 파이어월 드래곤 등을 소환해 다시금 패로 셀비지해 시무르그로 소환하는 등의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전개는 계속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듀얼의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상대의 라이프만 제로로 만들면 되겠죠. 필드에 있는 시무르그와 거신조의 공격력의 합은 2400, 2700이므로 5100입니다. 즉 2900의 데미지만 더 넣으면 게임이 종료된다는 뜻이죠. 마스카레나와 유니온 캐리어로 나오는 링크 4 몬스터 중 아스트람이나 토커는 공격력이 2900이기 때문에 원턴킬을 낼 수 있고, 파이어월 드래곤이 나와 있다면 스탠바이 페이지에 나오는 봉황신이나 묘지에 모시는 손을 활용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덱 리스트입니다. 메인 덱은 41장으로 이바 1장, 버밀리온 디클레어러 3장, 네프티스의 깨닫는 손 1장, 네프티스의 기도하는 손 1장, 디클레어러 디바이너 3장, 안개골짜기의 뇌조 1장, 하루 우라라 3장, 만수의 신 3장, 데블리철 캔돌 1장, 코드브레이커 제로데이 1장, 데블리철 텔리즈 만도라가 1장, 안개골짜기의 거신조 1장, 네프티스의 봉황신 1장, 네프티스의 모시는 손 2장, 네프티스의 이어주는 손 3장, 데블리철 켈리 슬라임 1장, 네프티스의 창황신 1장, 번개 1장, 의식의 준비 3장, 의식의 밑준비 3장, 어리석은 중장 1장, 네프티스의 희망 1장, 네프티스의 윤회 3장, 데블리철의 축탄 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엑스트라 덱은 15장으로 구신 누토스 1장, 아크 디클레어러 1장, 크리스트론 하리파이버 1장, 수호신 네프티스 1장, IP 마스카레나 1장, 유니온 캐리어 1장, 코드브레이커 바이러스 워드맨 1장, 브이렌 히드라 1장, 트로이메어 유니콘 1장, 왕신조 시무르그 1장, 신성 마황후 셀레네 1장, 코드브레이커 바이러스 버서커 1장, 파이어월 드래곤 1장, 잭나이츠 파라디온 아스트람 1장, 액세스 코드 토커 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전개의 필수적인 카드들과 유동적으로 수정 가능한 리스트로 나누어 봤습니다.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카드들은 네프티스에 이어주는 손 3장을 비롯한 네프티스 카드군들과 코드브레이커 제로데이, 스워드맨, 버서커, 그리고 안개골짜기의 퍼미션 세트인 왕신조 시무르그와 안개골짜기 거신조 및 뇌조, 마지막으로 안개골짜기 퍼미션을 더욱 단단히 해주는 IP 마스카레나와 유니온 캐리어, 그리고 그들로 소환되는 링크 4 몬스터들 중 아스트람과 액세스 코드 토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수정하면 되는데요. 초동을 잡기 위한 카드가 과한 것 같다면 관련 카드를 줄이고 패트랩이나 지명자, 일적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크 네프티스는 한계도 명확한 덱입니다. 후공이 꽤나 무력하고 패트랩들도 굉장히 아프게 맞아야 합니다. 게다가 의식 소환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소중해서 중간에 한 번 끊기기라도 하면 아찔하죠. 승리 공수도 단조로워서 거신조로 아드 차이를 벌리지 못하면 게임이 암울해집니다. 하지만 의식 테마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거신조, 뇌조, 퍼미션 루트와
아스트람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강점이자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단조롭다는 것은 반대로 간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초심자에게 어렵지 않은 덱이고 엑스트라 덱의 대부분이 어디서든 많이 쓰이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맞춰놓으면 든든한 국밥처럼 이 덱, 저 덱 쉽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어주는 손과 함께 장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네프티스의 희망으로서 듀얼리스트들과 겨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바로 이 덱, 링크 네프티스 덱입니다. 감사합니다.